참 국민의 입장에선 불안하죠. 지난번 무인기 사태, 지난해 네. 말에 있었던 무인기 사태 거기에 대한 대응도 국민들 보내 불안했었는데 이번에는 모자란 것보다 과한 게 낫다라는 뭐 이런 논리까지 펼치면서 이렇게 문자를 막 날렸는데 더 불안하죠. 이러니까 더 불안하고 대피 뭐 준비하라는 내용이 있던데 문자에 어디로 대피하라는 건지도 잘 모르겠어요. 물론 이게 홈페이지 정부 홈페이지 가면은 뭐 대피소 어디로 가야 된다 뭐 이런 매뉴얼은 있긴 하던데 그걸 누가 지금 다 알고 숙지하고 그러고 있습니까? 대피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것도 좀 너무나 난감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린다면은 그만큼 과하는 게 잘했다 이런 차원으로 설명해야 될 게 아니라 네. 재난이라든가 위기 상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만 또한 정확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예. 그러니까 정확하게 상황 판단에 대해서 정확하게 상황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알려야 될 내용들에 대해서 네. 정확하게 알려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상황 판단이 일단은 부정확해 했었죠. 뭐 미사일 발사도 아닌데 미사일 발사라고 일단 생각하고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일단은 오판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판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는 그런 것도 또 잘못된 대응을 했던 것이죠. 경계 경보의 내용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느 지역에서 그리고 어떤 이유로 이 경계 경보를 내린다는 그런 내용들이 초기 경계 경보에 포함되어 있었다면은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를 가지고 또 서울 시민들이 판단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렇죠. 어떤 경계 경보를 내리는 거는 그러니까 민방공 사태 때 또 경계 경보를 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재난이 발생했을 때도 경계 네. 경보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게 정말로 북한의 미사일이 날아온 건지 아니면 어떤 건물이 무너진 건지 이런 네. 것들에 대해서 그 경계 정보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으면은 그걸 보고 서울 시민들이 또 어떻게 대처하겠다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수 있네요. 그런 내용들이 없었기 때문에 혼란스러웠던 것이죠. 네. 자, 이번의 사안을 좀 타산지석 삼아가지고 잘 곱씹어 본 다음에 시스템을 정비를 좀 해야겠고요. 다시는 이런 일이 있었으면 안 되겠다. 네. 너무나 우리 서울 시민들이 혼란한 아침을 겪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행안부하고 서울시하고 이런 어떤 그 민방공 경계 경보라든가 재난 경계 경보 발동 시스템 네.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점검해 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제가 정확하게는 아직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과거에 청와대에는 지하 벙커에 위기관리센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위기관리센터에서 이런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기능들이 있었는데요. 네. 이게 제대로 되고 있는 건지 안 되고 있는 건지. 그러니까 행안부 이야기에 따르면은 서울시가 잘못 경계 경보를 내린 거기 때문에 잘못 내렸다고 행안부에서 서울시에 말하는데 서울시에는 그거를 시정하지 않았고 지금도 잘못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을 판단하고 종합하게 해주는 정보를 소통시키고 종합해서 정보를 소통시키는 그런 기능들을 위기관리센터에서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기능들이 지금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이것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건 뭐 국회에서도 아마 다룰 것 같으니까요. 네. 어떤 내용이 나올지 지켜보도록 하고